늦게 배운 바람이 뭐 더 무섭다고 자유의 맛을 들이더니 토요일도 약속 잡고 나가요. 오마이갓. 문화생활이 이게 어두운 쪽도 좀 있잖아요. 그래, 지하의 세계가 있죠. 그렇죠. 상상은 여러분들 구독자분들한테 맡기겠습니다. 이대로 냅두면 안 되겠다. 나는 이제는 당신이랑 못 살겠으니까 그만 헤어집시다. 부부싸움을 하면서 이혼의 문턱까지 갔다 왔다고 그 남편분이 얘기를 하셨어요. 소문이 났죠. 근데 댓글에 뭐라고 있는지 알아요? 역시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된다. 왜 그 부부싸움 거기까지 갔다 왔는지를 말해달래요. 우리 여보가 이것도 들으면 긴장하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. 전 한 17년도, 18년도쯤이었어요. 그러니까 그 공장 다니던 사장님한테 2천, 3천만 원 사기 당해가지고 내 심적으로 많이 지쳐있을 때고 공황장애를 알았었는데 저는 공황장애라는 걸 제가 알아보지 못했잖아요. 그러니까 공감이 안 갔던 거예요. 공감이 안 갔는데다가 또 저도 이게 사회생활을 적응을 하면서 이게 육아와 함께 또 집안일도 하고 애 케어는 제가 다 했었거든요. 남편이 정이 많고 자상한 건데 자상은 한데 의외로 또 이렇게 챙기는 거를 잘 못해요. 마음은 안 그런데 표현을 잘 못하고 제가 말로만 잘하시는구나. 나 너만 있으면 돼. 그렇게 해석이 되나요? 그러니까 저는 웬만하면 이렇게 제가 참자 이런 게 해가지고 제가 생각보다 엄살이 없어요. 그래서 뭐 아파도 나 아파 막 이러고 막 말하고 다니거나 막 저 혼자서 막 약 챙겨 먹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. 그냥 내가 좀 아프네, 좀 이따 괜찮아지겠지 혼자서 끙끙 앓는 스타일이거든요. 저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저한테는 이렇게 누적이 돼가지고 저도 그러니까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쳐 있었던 상태였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부부가 살다 보면 가독이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때가 아마 저희 부부의 가독이었던 것 같아요. 뭐 남편은 그러더라고요. 자기 저번에 인터뷰 보니까 자기 일 안 한다고 내가 여기저기 일자리 알아보고 수소문해가지고 그게 조금 와전이 된 게 뭐냐면 남편이 딱 1년 정도를 놀았어요. 집에서 일을 했는데 그러니까 저녁에 들어가면 하다못해 뭐 잘하든 못하든 밥이라도 해놓고 마누라 고생했어 밥 먹자 이게 있어야 되는데 전화하면은 누구 만나러 가고 한량처럼 다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속이 부글부글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근데 초반에 한 몇 개월 정도는 그냥 그래 이때까지 힘들게 일을 했으니까 열심히 이삿짐 일도 하고 나름 회사 생활 했잖아요. 그러니까 남편도 쉬어가는 시간을 주자. 몇 개월은 그렇게 냅뒀어요. 냅두고 했는데 이제는 또 주말도 나가요. 이게 평일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그러니까 남편은 그때 이게 대한민국 자본주의 자유의 맛을 느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나오자마자는 회사 일하고 이삿짐 열심히 하느라고 뭐 문화생활 뭐 이런 주변 생활을 느끼지도 못하고 접하지도 못하고 그냥 회사 나갔다가 집에 오고 나갔다 집에 오고 이거를 했는데 놀면서 친구 만나고 그다음에 또 이게 듣는 소리 있고 보는 게 있잖아요. 그때 눈을 뜬 것 같아요. 자꾸 나가고 싶었겠죠. 그러다가 또 공황장애에다가 심적으로 힘들었으니까 나가서 술 한잔 하면서 또 힘든 것도 소통도 하고 털어놓고 그러니까 그거를 남편 나름의 방법으로 또 스트레스 해소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제 입장에서는 또 안 좋은 거죠. 그게 아니 이 사람이 일을 안 가고 집에 있으면 하다못해 내가 저녁 밥 해놓기는 바라지는 않아도 내가 퇴근해서 들어갔을 때 집에 앉아만 있어도 저는 좋은 거예요. 뭐 그렇다고 제가 여보 왜 밥을 안 해놨어, 왜 세탁기 안 돌렸어 이렇게 잔소리 안 하고 집에만 있어도 좋은데 들어가면 없어요. 전화하면은 밥 먹고 있고 술 마시고 있고 뭐 친구 만나고 있고 그것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그때가 이제 막 자유의 맛을 느낄 때 그렇죠. 그러니까 맥주 맛도 알고 술 맛도 알고 저는 또 평일에 일을 하다 보니까 주말에는 그래도 남편이랑 같이 딱히 뭔가를 안 해도 뭐 TV라도 같이 보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아니 이 사람이 늦게 배운 바람이 뭐 더 무섭다고 자유의 맛을 들이더니 토요일도 약속 잡고 나가요. 오마이갓. 문화생활이 이게 어두운 쪽도 좀 있잖아요. 그래, 지하의 세계가 있죠. 그렇죠. 상상은 여러분들 구독자분들한테 맡기겠습니다. 그래서 그런 쪽도 슬쩍 빠지는 느낌도 받았고 얘기했어요. 자기가 토요일, 일요일이면 웬만하면 약속 안 잡으면 안 돼? 그리고 평일에도 일주일 내내 나가 있지 말고 그래. 일주일에 한두 번만 나가.
우리 나가니까 누구 만나니까 좋고 또 본인은 막 신나서 얘기를 해요. 듣다가 1년을 딱 있으니까 이 사람 이대로 냅두면 안 되겠다. 제가 단호하게 한번 얘기를 했어요. 자기 그러지 말고 이제는 슬슬 직장을 알아보자. 그만큼 쉬었으면 많이 쉬었잖아. 내가 자기 일 안 한다고 해서 내가 지금 벌어서 우리 세 식구 밥은 먹고 살아. 근데 사람이 집에 너무 오래 있으면 안 좋아. 그랬더니 알았어 한데 그 반응이 그 시큰둥한 거 있잖아요. 그러니까 알았어 했는데 그 이후로 여러 번 좋게 얘기를 하는데 안 돼요. 그래서 나는 이제는 당신이랑 못 살겠으니까 그만 헤어집시다. 그러면 그렇지. 네. 내가 그런 이유가 있을 줄 알았어. 딱 했는데 처음부터 짐을 싸고 안 나갔어요. 그러니까 한 2번인가를 내가 진짜 당신하고 안 살 거야 안 살 거야를 했는데 그렇게 하고 뭐 알았어 내가 일 나가고 너 하잖아. 내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. 한 2번을 넘겼는데 3번째는 안 되겠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오피스텔 계약을 미리 해나갔고 딱 그 계약서 서류를 손에 쥐고서 나 이젠 더 이상 못 살겠으니까 헤어집시다니까 그때도 아마 제가 농담을 하는 줄 알았나 봐요. 그러니까 첫 번째, 2번째를 무사히 넘겼으니 3번째도 설마 네가 아마 이런 마인드였나 봐요. 근데 3번째는 내가 이 사람 말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. 진짜 한번 호되게. 그래서 고쳐지면은 다행이고 안 고쳐지면은 다른 선택이 없구나. 그러니까 마음에 그 갈등은 많았어요. 이게 우리가 그 탈북 스토리에 있던 것처럼 너무나 힘든 가정을 거쳐서 왔고 또 북한에서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서로 다 힘들 때 만나서 같이 살았고 중간에 애도 생겼고 그 어렵게 산 가정들을 거쳐서 또 다 목숨 걸고 탈북돼서 왔고 또 떨어졌다가 겨우 만났잖아요. 영영 못 볼 뻔하다가 헤어질 마음은 없었어요. 왜냐면 왠지 저 사람이 내가 아니면은 또 방황을 할 것 같은 것 같고 나 하나만 바라보던 사람인데 내가 또 없어지면은 우리 딸내미는 또 생각이 참 많았어요. 그런데 그렇게 크게 한번 결단을 안 내리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. 그래서 3번째는 진짜 내가 오피스텔 미리 다 계약 보증금 넣고 월세 다 계약 월세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제일 단기간 작은 거를 알아봐 주세요 했는데 내가 한 달로 알아봤거든요. 몰라요. 한 달짜리는 저희네가 계약을 안 한대요. 그러면 제일 짧은 게 얼마나 3개월이래요. 3개월짜리 계약을 했어요 제가. 그래서 나올 생각은 3개월짜리 계약을 해가지고 짐을 다 옮겼어요. 그러니까 자기는 또 속 탄다고 지금 이게 술 한잔 마시고 어디 또 휙 나가버렸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날 퇴근을 해서 와서 그때는 화가 나니까 저밖에 생각을 못 하니까 밤새 그 짐을 제가 제 작은 차에다 싹 다 옮겨버렸어요. 뭐 다 오피스텔에 어차피 뭐 냉장고 있고 TV 있고 세탁기 다 달려 있잖아요. 집안에 가전제품은 다 두고 저 옷이랑 필요한 거 챙겨서 밥 해먹을 그릇도 가져가지고 이게 제일 맨 마지막 짐 실을 때 집에 들어온 거예요. 오피스텔 계약서 확 낚고 채더니 제가 딱 사진을 찍어놨어요. 그래서 왜지 그때는 몰랐죠. 저 사람이 이걸 왜 사진 찍지 했는데 짐 다 옮기고 나니까 그 주소지를 찾아온 거예요. 근데 제가 오피스텔도 먼 데를 못 잡았어요. 이게 진짜 갈라지려고 한 게 아니니까. 그쵸. 그리고 딸내미가 또 학교를 다니고 있어가지고 제가 아침에는 픽업을 해주는데 저녁에 올 때는 픽업을 못 하잖아요. 그러니까 집 딱 여기 횡단보도 건너서 이렇게 잡았거든요. 처음에는 이게 낯설잖아요. 대한민국에 와서 맨날 가족이 같이 부대끼고 살고 했는데 살아보니까 뭐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. 나쁜 게 훨씬 많더라고요. 그러니까 네, 이게 마음은 이게 길을 잃은 것처럼 마음은 서글퍼지고 걱정도 되고 근데 그렇다고 제가 먼저 뭐 괜찮아 밥은 먹었어?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. 한 하루 이틀은 자유를 맞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. 연락도 안 오더라고요. 연락도 안 오고 통장에서 뭐 돈 득게 카드도 걸고 쓰고 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래 잔소리하는 마누라 없고 살판 났다 이거지. 며칠 나가나 보자 했더니 딱 이틀 지나니까 전화가 오고 문자가 와요.
그냥 마음 같아서는 받고 싶은데 안부 인사도 전화 오고 하는 거를 일단 전화는 안 받고 문자로만 대화를 하고 했어요. 그래서 문자를 조금 하다 보니까 나중에 집을 찾아왔더라고요. 그 집을 찾아와서부터는 그 얘기한 것처럼 문 똑똑똑 두드리고 딸내미 엄마 아빠 왔는데 문 열어줘 말어 승낙을 받고 문 열어주고 해서 참 꾸준하게 와가지고 그래도 본인이 뭐 과거에 대해서도 또 사죄할 건 저한테 용서 구할 건 구하고 또 미래에 대해서 또 얘기도 많이 나누고 해가지고 그 이후로는 없어요. 그런 지하의 세계를 안 갔어요? 안 가죠. 그러니까 그때도 그냥 간 게 아니라 한 번인가 노래방 같은 데 갔겠지. 네, 저는 그때 그게 납득이 안 갔거든요. 왜 노래방을 가고 그런데 왜 가지 했는데 그게 지금 보면 하나의 문화인데 일단 노래방 하면 안 좋은 인식부터 드니까. 안 좋은 인식이 있고 네. 술을 마셔도 적정한 시간에 11시나 12시 그쵸. 들어왔으면 좋겠다. 근데 어떤 때 막 1시, 2시도 막 들어오고 하니까 근데 뭐 절대로 술 먹고 술주정을 하거나 뭐 욕을 이건 없어요. 그냥 들어오면 씻고서 바로 자요. 그래요. 이래서 양쪽말을 다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. 이후로는 말하면 말한 거대로 지키고 있고 비 온 다음에 땅이 굳어진다고. 더 굳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거를 겪으면서 서로에 대한 존중 그리고 서로에 대한 애틋함 그리고 또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. 뭐 돈을 자꾸 모아놓으면 가져간다고 불평불만을 했더라고요. 그렇죠. 어디다 투자했던 거예요? 늦게 배운 도둑질이 날 새는 줄 모른다고. 그러니까 처음에 대한민국에 와서는 북한에서 우리가 그냥 나가서 노동을 착취당하고 버는 것만큼 그 대가성이 없었으니까 대한민국에 와서 매달 일하고 그 월급 들어오는 거에 너무나 만족하고 감사함에 살았어요. 근데 이게 또 자본주의에 물다 보니까 이게 살다 보면은 저희가 지금 임대주택 살고 있는데 또 사람의 욕심이 그렇잖아요. 임대주택 벗어나고 싶고 좋은 집에도 가고 싶고 이게 임대주택이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빨리 나가야 돼요. 그렇죠. 그래야 정착도 되고 다음 순서부터 사람들이 맞아요. 들어오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임대주택이 저희가 하나원에서 배정을 해서 쉽게 받았잖아요.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.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청약 대기줄이 엄청나게 길고 우리보다 힘드신 분들이 엄청 줄 서서 기다리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렇죠. 저희 같은 사람들이 노동력이 되는 사람들 어느 정도 여건이 되면 집 사갖고 나가는 것도 물론 우리 환경, 주거 환경 바꾸고 우리 욕심도 있지만 그럼.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좋은 그쵸. 선택이겠더라고요. 네. 그래서 그 욕심을 가지다 보니까 아 이게 월급을 받아서는 우리가 지금 먹고픈 거 먹고 쓰고픈 거 쓰고 풍족하게 살 수 있는데 그러면 계산을 해보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집 살 돈이 안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쪼개고 해도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. 근데 어느 순간 그 주식에 눈을 뜬 거예요. 자유시장에 꽂힌 주식의 눈을 꼭 떴군요. 그렇죠. 근데 저희 하나원 나올 때 쌤들이 누추히 말하잖아요. 다른 건 다 좋은데 도둑질하고 주식하고 도박은 절대 하지 마라. 도박하고 주식하다가 패가 망신한 사람들 많다. 그러니까 제가 하나원 나와서부터 한 7년은 그거를 지켰어요. 도박은 애초에 뭐 할 줄도 몰랐고 그렇지. 네. 그냥 주식하면 아 돈을 말아먹는 사람들 이 인식이 생겼는데 그 코로나 시기가 딱 시작되면서부터 이게 MZ 세대들이랑 이게 제2의 투잡, 3D잡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주식 열풍이 돌기 시작을 했었어요. 아 내가 그래도 대한민국에 왔으면 뭔가를 꿈꾸고 그 꿈꾼 거를 해보고 싶은 그런 욕망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주식 채널도 접하고 유튜브도 듣고 나름 해가지고 아 집을 좀 사자. 어차피 우리가 대출을 안 받고 집을 사기를 했는데 요만한 돈 갖고는 부족하니까 대출을 받지 말고 집을 사자. 주식 투자를 하느라고 돈이 다 들어간 거예요. 그건 좀 건졌어요? 뭐 대한민국 많은 분들이 그 어려움을 겪고 계시겠지만요. 뭐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아, 그랬구나. 그래서 네. 양쪽 얘기 다 들어봐야 돼. 이렇게 명품백이 아니더라도 내가 나갔을 때 시장에 뭐 10,000원, 20,000원짜리 예쁘고 질 좋고 하면 내가 만족하고 쓰기에 편안하면 그쵸. 그게 다예요. 네. 그리고 저는 또 커피도 잘 안 마셔가지고 뭐 나가서 외식도 잘 안 하고 뭐 나름 그래도 짠순이로 산다고 해서 차곡차곡 모았던 돈을 지금 그냥 주식 쪽에 넣어놓고
그 외에 가소비는 없어요. 그러니까 뭐 명품 옷을 사 입고 절대 없습니다. 솔직히 지금 상황 같으면 웬만한 부부들은 아니 주식에 돈 잠가놓고 이렇게 하면 12번 이혼을 했지만 남편도 그걸 탓하지 않고 또 그게 뭐 아예 말아먹은 간에 이제 갖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언제든 간에 우리 주식 시장이 좋아지면 경제가 좋아지면 그게 있는데 그냥 믿고 가는 거죠. 그렇죠. 그러니까 남편도 제 씀씀이가 뭐 가섭이나 이게 아니까 믿고 가는 거고 그러니까 그 순간은 저희가 불편하고 아팠을지라도 나중에 훗날에 생각을 해보니까 얻는 게 훨씬 더 많더라고요. 그러니까 소중함을 느끼고 아껴줘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야 사람이 살아야 우리가 지금 아무리 100세 시대 하지만 진짜 운이 좋고 건강이 따라줘야 100세 시대고 보통 수명이 한 80년으로 봤을 때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이제 앞으로 살아갈 날이 뭐 길어봤자 한 30년, 40년? 아니 다 사랑하고 살고 좋은 일만 하고 살고 웃기만 해도 모자란 세월인데 굳이 부부가 살면서 싸워야 되고 짜증을 내야 되고 그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? 시간이 그러기에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또 즐겨야 될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. 그쵸. 그러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그 시간대에 아웅다웅 싸워버리고 집을 들락날락하고 이 시간이 너무 아까운 게 나 헛똑똑이를 살았네 이게 그러니까 물론 남편이 좀 바뀐 것도 있지만 헛똑똑이를 살았네 이 생각이 들면서 야 우리 싸우지 말고 화내지도 말고 이것이 우리가 뭐 내가 좀 아닌 건 아닌가 다 바로바로 얘기를 해주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이게 싸움의 방식이 옳고 그름이 아니라 서로 다름을 인정을 해주는 그거로 바뀐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뭐가 남편이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으면 그 순간에 막 뭐라고 해요. 그 순간 그걸로 끝이에요. 담아두고 뭐 다음날까지 인상 불키고 뭐 밥을 안 하고 이젠 그런 지금은 밥을 잘해요. 예. 그 이후로 제가 밥을 안 해주는 일은 없어요. 네네 예 알겠어요. 그래도 와서 또 이렇게 길 잃지 않고 네. 진리의 길을 의지하면서 잘 살아가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. 감사합니다.